네, 마카오의 스시단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이번에 저도 마카오 간 김에 그 마나토 우에노의 스시 오마카세 점심 코스로 다녀온 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기 MGM 호텔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차로 대교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제가 대학생 때 마카오 여행 간다고 여기로 와가지고 그때 호텔에서 안 먹고 한인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묵었거든요. 오자마자 카지노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만에 그 주사위 게임으로 여행 경비를 다 날렸던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민박집 사장님한테 빌붙어가지고 삼시세끼 다 얻어먹고 그런 기억이 갑자기 주책맞게 나네요. 아무튼 오늘 갈 집은 여기 셰프님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집이 오픈하자마자 마카오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에까지도 스시 애호가들한테는 방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저녁 예약은 못 잡고 점심으로 다녀왔습니다. 호텔 1층 로비에 보면 포르투갈 레스토랑 로시오라는 간판이 보여요. 오늘 갈 집이 이 로시오 내에 위치한 거라 처음 가면은 찾을 때 조금 얼탈 수 있는데 이거대로 찾아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스시단 간판이 보이면 잘 찾아간 거예요. 이게 업장이 샵인샵처럼 보이긴 하지만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집입니다. 들어가 보면 자리는 다치 테이블로만 되어 있고요. 1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뜨끈한 차 한 잔이 올라오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목 좀 적시고 있으면은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안 먹는 거나 뭐 알러지 체크 후에 오늘 재료들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 이분이 셰프님이세요. 마나토 우에노. 항상 상주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온 리뷰들 보면은 다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걸로는 손에 이 큼지막한 롤을 쥐어주세요. 안에는 숙성시킨 와규가 잘게 다져지다 못해 걸쭉한 상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끈적한 식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날 먹은 거는 니기리 스시 위주의 8가지가 나오는 점심 코스예요. 가격은 888 마카오 달러, 하나로 한 15만원 정도고요. 저녁 가격도 보여달라 그래서 봤는데 저녁은 스시 세트랑 디너 세트 그리고 오마카세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정성스럽게 스시가 만들어지면서 눈과 입이 바빠지기 시작하네요. 초밥을 보면 계절이 보인다 그러죠. 전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4, 5월에 맛이 가장 올라와 있을 시기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게 맛 좋습니다. 이거. 이 집 쌀은 작고 뚱뚱한 쌀이고요. 밥도 적당히 부드럽게 지어져가지고 초간도 잘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재료의 신선도야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건 안 그래도 쫄깃한데 두께가 상당해가지고 씹는 재미도 2배였어요. 이게 뭐 상상되는 맛이었는데 훈연향이 추가로 입혀져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맛인 양 씹으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미각세포를 자극해줍니다. 네, 바로 눈앞에서 현란한 손동작으로 초밥을 만들어주시는데 이 스시 쥐는 거에도 뭐 혼테가이시, 코테가이시, 뭐 다와라 그건가 아무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맛있으면 장땡이라 전 그냥 맛에 집중해서 먹고 오긴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거 편집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귀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아귀 간. 여기 스시가 재료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뭔가로 감미된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맛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 미세한 무엇 때문에 응?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안에 파향이 살짝 나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맛 전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묘하게 특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모란새우를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저 알 들어 찬 거 봐요. 이렇게 손질을 하고 벗겨낸 껍질이랑 대가리는 마지막에 나올 탕을 만드는 데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끓여집니다. 손질도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거 보면 넉넉히 보고 그래요. 와, 이 사이즈 정말 성인 남자라고 해도 입 작은 사람들은 한 입에 넣기도 힘든 그런 사이즈예요. 깔끔하게 끈적하고 그 밥에 스며들어 있던 그 달큰했던 감칠맛의 스시초 그거랑 궁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추가해서 먹고 싶었는데 저희가 저녁에 스테이크집 예약해둔 곳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참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맛없는 게 이상한 조합이기도 하죠. 이거는 맛에는 뭐 개인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 먹고 별로다라는 사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차가워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게 뜨끈하다 그럼 전 바로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뇌피셜이지만 이게 체온에 의해서 뜨끈해지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스시 셰프님들도 손에 주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시 밥 안에 그 공기라 그러나요? 그 밥을 주면서 밥알 사이에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게 입에 넣으면 공기랑 살포시 포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가 한 번은 니기리 스시랑 그 하코 스시인가? 뭐 나무 틀 같은 걸로 막 눌러가지고 만드는 초밥 있잖아요. 그거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먹어보니까 바로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스시 안에 공기가 뭔지 모르겠다면은 비교 대상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추천해 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나온 이거는 성게알. 이 집이 각지에서 매주 3회 직송으로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게 상하이의 스시집들이나 일식집들도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산 경매급 운이니 뭐 좋은 것들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식재료를 못 쓰게 하는 그런 법 때문에 다 중국 국내산 재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 보면은 보통은 대련산 우니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마카오는 그 법에 구속을 안 받는지 일본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특히 향미에서 확연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2층으로 올려진 성게알이 입안에서 녹진하게 뭉개지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막 사르르 녹아내리고요. 그리고 달큰한 향미가 뭐 어디로 새지 않고 길게 남아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김밥이 나와요. 한국의 김밥처럼 우엉을 넣었나 보다 했는데 이게 간표라고 하네요. 간표. 모르겠다는 듯이 뽀뚱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셰프님이 폰으로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을. 근데 모르는 걸 이렇게 더 모르는 걸로 설명을 해주니까 막 계속 모르겠고 그리고 같이 나온 미소탕, 이거 시원합니다. 이 새우 대가리에도 뭔가가 한가득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점심 코스 888 마카오 달러. 괜찮아 보이죠? 전체적으로 좀 달달한 편이었어요. 감칠맛도 달콤한 감칠맛이고요. 이 신선한 재료들이랑도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알 꽉 들어찬 큼지막한 모란새우. 와, 이거 하나 더 못 먹은 걸 아쉬워하며 이렇게 점심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간 집이에요. 코타이 MGM 2층에 위치한 그릴 58. 네, 한 업장 안에 일식 테파냐키랑 양식 그리고 칵테일바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따중점핑 평점도 자그마치 4.8. 이 정도면은 그냥 믿고 가도 되는 집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외부 레스토랑이랑 비교해보면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지노도 있고 해가지고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 카지노 콤프도 있잖아요. 콤프로 호텔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높게 설정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동급이라면 호텔 레스토랑이 한 20% 정도 비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양식 먹으러 온 거긴 한데 원래 이 집은 일식 테파냐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일찌감치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식사 전에 먼저 바에 앉아가지고 칵테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바 있다는 소리 듣고 1시간 먼저 왔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소개한 식당들 예약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상하이에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업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고요. 지방이나 외국 나갔을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미슐랭 업장들은 예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팁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호텔을 예약할 때 묵을 동안 다닐 레스토랑들 이름이랑 뭐 시간, 인원수를 적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호텔에다 주고 호텔한테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예약이 어려웠던 곳들도 호텔을 통해서 하니까 예약이 가능했던 곳들이 꽤 있었어요. 뭐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예약 플랫폼들도 막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운받아가 연구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의 식당들 정할 때는 호텔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칵테일, 그 와규 올드 패션이라는 칵테일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옆에 와규 기름도 이렇게 불질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오고요. 한 잔 마셔봤는데 위스키 베이스라서 뭐 타격감은 있는데 신기한 게 정말 숯불갈비향? 그 맛있는 향이 마구마구 나더라고요. 식당 내부도 구경시켜주셨어요. 와, 여기 스테이크 전문점답게 숙성고도 완전 멋들어지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사용되는 고기들은 전부 다 와규긴 한데 미국의 로얄렌치라는 농장의 그 프리미엄 소고기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배종인 거죠. 그리고 숙성고 안에 보이는 이 벽들은 다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든 벽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드라이 에이징된 고기 맛은 어떤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자리에 앉으면 몇 가지 상태 좋은 고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는 이 토마호크 스테이크로 선택을 했습니다. M3 등급의 토마호크, 무게를 올려보니까 1.3kg. 이거 3명이 먹기에도 충분해 보이고요. 이날 메뉴들은 단품으로 주문을 한 거고요. 먼저 막 구워져 나온 빵, 버터향이 진동을 합니다. 이거 한 조각 먹으면 배부를 그런 사이즈예요.
와인은 뭐 따로 안 시키고 메뉴마다 추천해주는 거 글라스 와인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훈연한 연어 요걸로 깔끔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슨 생선을 염장시키고 염색도 시켜가지고 거기다 훈연향까지 입혀 나온 거래요. 옆에 캐비아도 한 숟갈 놓여있고 그 위에 소스도 뿌려줍니다. 근데 이게 색상이 이래서 그런지 막 식욕을 돋구고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런 색으로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맛은 괜찮더라고요. 맛있고 재료들도 좋고 정교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걸 편집하면서 보니까 뭐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닌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화면 보니까 먹긴 다 싹싹 긁어먹었네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 집의 인기 메뉴. 이거 맛있습니다. 15일간 숙성시킨 안심 부위를 다져가지고 만든 타르타르. 같이 들어갈 각종 재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줘요. 안에 블랙 트러플이랑 잘게 다져진 야채들 그리고 각종 허브들이 다 들어가요. 다 만들어지면은 이걸 요 감자튀김에 올려주는데 원래 소고기랑 감자튀김의 궁합은 원래 좋잖아요. 그리고 이 감자가 그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감자 일자 감자를 통으로 튀긴 게 아니라 얇게 썰려진 감자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든 그 감자라서 씹히는 식감도 있고요. 예상한 대로 상당히 맛있습니다. 타르타르 간도 감자랑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맞춰져 있고 부드럽기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느 정도 포만감도 있고요. 또 안에 흑마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한데 뭔가 깊은 맛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크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익힘 정도는 레어로 요청을 한 거고요. 이것도 가져와가지고 눈앞에서 썰어주시는데 와 이게 상당한 두께지만 이 썰리는 게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나오니까 양도 정말 실해 보입니다. 일단 28일 숙성해서 나오는 부드러운 육질 정말 폭신한데 또 쫄깃하게 씹히네요. 육향도 올라올 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향미도 최고고요. 버터향이 진하게 났던 감자 퓨레랑 그리고 사이드로 주문한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또 다른 채소도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소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특히 그 허니 와사비라는 달큰한 소스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그 맛이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고기 자체가 워낙 매력적으로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왜 입에 넣으면 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기다 보니까 두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감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고요. 근데 입에 넣고 씹을 때마다 매번 다른 풍미를 내뿜어주는 게 삼키기가 아까운, 목에서는 계속 넘기라 그러는데 입에서는 안 넘겨주고 계속 씹고 있고 그런 맛입니다. 스테이크 집답게 고기 정말 맛있네요. 이 집이 굽고 뭐 그런 거를 잘하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벌써 그릴 58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상급 고기들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에 오면 그냥 무조건 스테이크다. 마카오에서 스테이크는 이 집이다. 1.3kg짜리 우리 3명이 먹는데도 차고 넘치더라고요. 사이드나 다른 메뉴도 시킬 거니까 4명이 가지고 먹어도 충분할 그런 양입니다. 이렇게 먹고 글라스 와인까지 해가지고 인당 1000 달러? 그 정도 나왔어요. 하나로 16만원, 1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타르타르랑 스테이크 정말 최고였고요. 직원분들 접객이나 메뉴 소개 막힘없이 설명 잘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저녁으로 이 확 트인 분위기에서 고기 한번 시원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마카오 여행이시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라고 추천해봅니다.